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3일이고요. 저녁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가 드디어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대구에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분탕이라도 치겠다라는 악질적인 생각인데 대구 시민들 분노 폭발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나오냐?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감사원에서 권익위원장인 전현희에 대해서 불문에 붙이겠다라고 결정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가짜 뉴스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현희는 명예훼손으로 한바탕 붙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고 언론에서 나왔으니 계속 불문에 붙이라는 거 말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는 이유들이 결국에는 노태악 사태와 관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권익위에서는 성관이를 조사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권익위는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성관위에서 자료를 줘야지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노태악 사퇴하라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 송영길 무언가 수상합니다. 자, 고성 통일전망대를 찾았다고 하는데 북녘 해금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면서 원산 청진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고 싶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갑자기 북한을 가고 싶다. 그리고 또 러시아를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무슨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혹시 월북 내지는 러시아의 SOS를 치는 것은 아닌지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이가 페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고재석 기자와 했던 인터뷰가 지금 나왔네요. 돈키호테 이준석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자, 신동아의 기사가 나왔는데 신동아 기사의 마지막 내용이 핵심이에요. TK 교두보론. 그래서 이준석이가 내년 총선에서 출마를 할 것이다. 생환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놨거든요. 딸려오는 질문이 두 가지다. 그러니까 앞에 인터뷰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유승민이랑 뭐 거리두기를 한다는 둥부터 시작해서 돈키호테다. 이래저래 이준석을 띄우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아, 독특하다. 이준석에게는 라이벌이 없다. 그러면서 장해찬은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갖다가 주저리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예요라고 얘기를 해놓고 신동아에서 결론적으로 이준석 출마 얘기를 하는데, 자, 두 가지 질문을 제시를 합니다. 이준석이 서울 노원병에서 출마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준석이 TK에 출마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건데요. 여권의 주류는 이준석에게 공천장을 줄지부터 고민할 것이라는데, 꼭 이런 기사들 보면은 이준석의 징계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징계를 1년 6개월이나 받았던 사람이 징계에서 풀려난 지 일주일도 안 되고 2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특혜를 받아서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공천 심사를 할 때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저기 맞은 사람을 공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공천 신청 시점 자체가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1월까지인데 4월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충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찌감치 후보를 정해서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준석은 노원병 출마를 상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준석이 공천에서 배제됐을 경우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배제가 아니라 공천을 탈락하는 거죠. 기사를 쓸 때는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준석에게 기울어져 있는 내용이죠. 자, 이럴 상황이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준석 공천 탈락 내지는 공천을 아예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절반 이상의 가능성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은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길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준석과 친하게 교류해온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길게 소개했습니다마는 엑스파일 장성철 아시죠? 꼭 친하게 지내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 엑스파일 장성철이랑 친하게 지낸다는 거죠.
자, 이준석을 만났는데 제1원칙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되는 것이라고 해요. 말뜻을 생각해보니 노원병을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더라고요. 저는 이준석에게 대구에 출마하라고 권했어요. 다만 변수가 많아요. 선거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준석의 공천 여부 등 고려할 사항이 많지요. 대구 지역 모든 곳에서 유리한 것도 아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 황당한 얘기죠. 대구에서 이준석이 모든 곳에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한 곳도 대구에서 이준석이 유리한 곳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대구, 경북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과연 이준석이 우리 지역구에 나온다. 그럼 뽑아주시겠습니까? 아니, 한번 전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홍철기 TV 시청자 여러분들, 이준석이 우리 동네에 나오면 뽑아주겠다 1번.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절대 뽑아주지 않는다. 2번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이 대구에 출마하면은 이준석 계파의 TK 교두보론이 확산할 수 있다는데요. 여권 주류 처지에서는 한쪽으로 민주당, 한쪽으로 이준석과 상대해야 되는 복잡한 방정식에 놓인다. 한마디로 3자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이준석은 계속 분탕을 칠 거라는 거죠. 마침 천하람이가 대구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준석의 분탕은 끊임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은 뭐 특혜를 받아가지고 공천 나가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겠습니다만은 김기현 당대표도 시스템 공천을 확립하겠다, 능력대로 뽑겠다,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준석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근본적인 해법은요, 이준석 같은 사람은 공천을 줄 수가 없다라는 부분, 특히 당원권 정지, 뭐 예를 들어 중징계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은 이후에는 최소한 뭐 한 번이나 두 번은 공천을 줄 수가 없다라는 등의 규정을 갖다가 선언을 해야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일찌감치 그런 부분들을 선포를 해서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댓글을 보니까요, 어느 동네에 나와도 이준석이는 배지달 가능성은 없을 것 같네요. 뭐 압도적입니다. 자, 감사원 전현희에 대해서 불문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전현희는 이거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겠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감사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작년 8월부터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긴급히 보냈는데요.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6월 1일 회의를 열고 사무처가 올린 권익위 감사보고서 내용을 최종 심의 의결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사무처가 전현희에게 문책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 최재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최종 불문 결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불문은 특정 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문제 삼기가 어려워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문자 메시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는 제보 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해서 권익위원장과 권익위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결국 권익위의 수장인 전현희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 요청된 점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겠으나, 그러니까 수사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더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감사보고서에 관련된 내용 등은 다 서술될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 해석 과정에서 전현희가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현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감사원법 관련 원칙을 훼손할 것을 예고한 불법적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성 문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니, 뉴스가 잘못됐으니 그걸 바로잡겠다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입니까?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된 사안을 보고서에 담아 이런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감사원 모든 관련자에게 명예훼손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문 결정이 사실이 아니라는데 불문 결정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 혹시 감사원 내부에 뭐 내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넘겨짚고서는 큰 소리 치는 겁니까? 이러나 저러나 잘못했으면 감옥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추미애 아들 관련해서는요, 국민적인 감정이 엄청나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 어떤 우리의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휴가 끝나는 날이 돼서 군대 복귀를 안 하고 사후에 휴가증을 받아가지고 나는 사후에 휴가증 받았으니까 탈영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군 생활했던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마음이 다 똑같아요. 휴가 갔다 돌아올 때 돌아오기 휴가 복귀하기 그렇게 싫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그게 그 군인으로서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분 1초라도 늦었다가는 영창을 가던가 탈영병이 되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아들만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저런 경우가 있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관이가 감사원의 감사는 안 받겠다고 하면서 권익위, 전현희의 조사는 받겠다고 하는 거죠. 감사원은 강제 조사권이 있고요. 권익위는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세요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다가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료를 성관이가 취사 선택해서 제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김기현 당대표는 노태학 사퇴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관위 자녀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노태학 위원장은 총체적인 구조적인 최악의 부패 사건에 대해서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더 이상 기관장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수십 년간 켜켜이 쌓여온 것으로 보이는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노태학의 언행은 눈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이렇게 물러터진 도덕 기준으로 우리 공직사회 역대 최악의 세습을 다뤄서 되겠습니까? 노태학의 대처 방법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라면서 죄지은 범인이 자신이 조사, 수사를 받는 방법을 물건 쇼핑하듯 골라잡을 선택권은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는 선관위는 어느 기관보다 도덕, 공정성이 엄정하게 지켜져야 하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는 국민과 청년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노태학과 위원회는 이제 꼼수를 그만 부리기 바랍니다. 근무를 세습하는 못된 짓을 구조적으로 하는 조직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여러분들 참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런 얘기를 써주세요. 내가 엄마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성관이 지휘관이었으면 니네들도 공무원 시켜주고 진급도 금박금박 됐을 텐데 미안하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청년들은 아주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잡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게 안 돼가지고 장사하다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들은 뭐냐 6개월 7개월만 있으면 아빠 찬스로 취업하고 6개월 7개월 후에는 진급까지 한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도대체 선관위는 가족 회사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관장하는 기관입니까?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기능들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 부분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 선관위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다 쪼개버려야 돼요. 근데 보세요. 국회의원들 노태학을 사퇴하라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선관위에 대한 해결책 얘기를 못합니다. 왜? 언제든지 선관위에서 뒤통수 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도 소쿠리 투표 관련해서 항의하러 왔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쟤 누구냐 날려버리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런 뒷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참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지금 대법원
그리고 성관이가 몸통이 한 몸통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법부랑 노태학뿐만이 아니라 무슨 박순영 성관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법관 후보로 올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명수가 저자들 그 카르텔 기득권의 카르텔을 부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인데요. 검찰이 소환을 하지 않아서 자기는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찾아 북녘땅 해금강을 배경으로 동해선을 따라 원산 청진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로 달리고 싶은 염원을 담아 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돼가는데 검찰이 소환을 하지 않았는데 그건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 아직 이성만 윤관섭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기 위해 체포동의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계속 나를 소환을 해주세요. 아니 수사가 순서가 있는데 송영길 불러봤자 송영길은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밖에 더 하겠습니까? 뭐가 이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파리에서 귀국한 거는 자기가 귀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귀국을 안 했으면은 들어오면서 깜빵 갈 거 아니었겠습니까? 귀국하려면 핸드폰은 갖고 들어오든가 핸드폰은 한국에서 쓰던 핸드폰은 파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상한 거는 왜 고성에 통일전망대를 갔을까요? 그러더니 왜 해금강을 배경으로 동해선을 따라 원산 청진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로 달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송영길은요 1991년 소련이 무너지는 시점에 동구권이 무너지는 시점에 소련 여행을 했습니다. 신기하죠? 대부분의 운동권들이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소련이 무너지면서 충격을 받아요. 보통은 막 여행 자유라든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뭐 선진국을 가서 시야를 넓힌다던가 뭐 이런 상황을 해야 되잖아요. 승자를 공부하러 가야 될 텐데 믿지 못하니까 소련을 갔다 온 거죠. 갔다 와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자, 송영길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왜 북한을 바라보고 원산 청진을 운운하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후로 다음 달에도 그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참석합니다. 뭐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아주 그냥 중심축 국가가 돼버렸죠.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있고 군사동맹을 넘어서서 이제 뭐 경제라든지 가치동맹으로서 탄탄하게 가고 있죠. 실제적으로 뭐 방산업계, 세계 방산업계에서 핵심이 대한민국이 돼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자력 수출도 당연히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북한을 가고 싶어요. 아니 검찰 소환을 안 하는 것과 북한을 가고 싶다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메시지는 북쪽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SOS를 친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잡아 넣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송영길 일당, 그리고 김남국 일당, 이재명 일당, 그 외에 뭐 전현이라든지 추미애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죠. 양산에 있는 문씨 일당까지 싹 다 잡아서 집어 넣어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월북 조작, 강제 북송, USB, 대북 송금, 저자들은요 뭘 해도 북한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국격을 높여놓고 자신감을 주지 않았다면요 계속 일부에서는 그래도 북한이 정통성이 있지, 친일파를 숙청하고 그래도 자주적인 국가가 되었지, 이런 얘기들을 믿으면서 옛날에는 북한이 잘 살았지, 이런 얘기들 믿으면서 유토피아인 것처럼 혹은 유토피아가 될 수 있는 것 내지는 중심국가는 북한인 것처럼 실제로 보면은 리성권이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해도 끽소리도 못했던 게 문재인 정권 시절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다 같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정말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원가입 해주시면은 좀 채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